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이캐시라고 하는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구독자님의 부탁도 있었고, 저도 이캐시를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은 이전의 영상을 제가 많이 찍어 두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캐시가 어떤 암호화폐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를 해둔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캐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제의 미래를 다시 쓰자. 즉시 확정이 바꿀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캐시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하드포크돼서 나온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코드 베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코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역사를 보면 결국 최초 비트코인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깊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테지만 이 캐시를 투자를 하건 안 하건 오늘 배우게 될 이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반드시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백서의 이 두 번째 창에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이 트랜잭션끼리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공개키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서 체인을 연결하는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잘못 만들어진 트랜잭션을 쳐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개키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이 트랜잭션이 어떤 사람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백서 2장 이 트랜잭션 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글로 해석하면 취인은 각 트랜잭션 시점에서 여러 개의 노드가 가장 먼저 트랜잭션을 수신했다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돈을 두 번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블 스펜딩 메커니즘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B와 C에게 보내는 트랜잭션을 동시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비트코인을 B와 C에 동시에 보냈지만 모든 트랜잭션이 다 정상적인 선명값과 공개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둘 중에 가장 먼저 보낸 것으로 네트워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 백서에서는 이렇게 먼저 어떤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먼저 도착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 POW, 즉 작업 증명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죠. 즉 3장 이후에는 이 타임스탬프 서버와 이 POW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문제 자체는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발생을 했고 네트워크가 먼저 받았는지를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거 대신에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블록에 담겨졌고 그 블록이 가장 긴 체인에 포함되었는가로 문제를 변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네트워크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작업 증명 방식의 경쟁 결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백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레벨에서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수신하는 순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누가 먼저 블록에 담겼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문제를 치환한 거에 불과하는 거죠. 비트코인 백서의 흐름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제시한 이후 3장과 4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작업증명 기반의 타임스탬프 체인을 사용하자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학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더블 스펜딩 문제를 100% 막는
네트워크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비용을 강제하는 구조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구조가 만든 것은 결국에 이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돼 있죠. 결국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네트워크 레벨의 동시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작업 증명 메커니즘이라는 방식으로 우회를 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거래의 확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록 생성 주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10분이 걸리고 이더리움은 15초가 걸리죠. 이 시간이 곧 최소 확정 대기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시간은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 블록이 쌓이는데 10분이 걸리고, 즉 한 컨펌이 걸리는데 평균 10분이 걸리고, 최소 안정성을 위해 권장되는 컨펌은 6개의 블록이 쌓여야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정도가 걸려야지만 우리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확정성의 지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업 증명 메커니즘 체인은 이 체인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의 블록을 더 기다려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컨펌으로만 부족을 하니까 최소 더 6개의 컨펌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멤풀이라고 해서 모든 블록에는 트랜잭션이 대기하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낮은 경우는 오히려 멤풀에서 오랫동안 더 대기해야 할 수도 있고, 많은 수수료를 제시한 트랜잭션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시하는 이런 메커니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네트워크 다수의 동의로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백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작업 증명 메커니즘 체인에 포함된 순서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그러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현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결국 블록 확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속도의 희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이 속도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잃는 구조를 채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로 컨펌 리스크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로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트랜잭션이지만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굴자에 의해서 블록으로 확정되기 전에 거래 기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직 블록에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퍼져 있고 다들 봤으니까 이 정도로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제로 컨펌 트랜잭션 또는 제로 컨펌 결제라고 불리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 컨펌 리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제로 컨펌 트랜잭션을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점에서는 이 트랜잭션을 보고 비용이 제대로 들어왔구나 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을 하겠죠. 하지만 상품을 받은 이후에 내가 더 높은 수수료로 설정을 한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전파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채굴자는 수수료가 높은 트랜잭션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트랜잭션을 블록에 포함을 시키고 처음에 발생을 했던 트랜잭션은 버려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상점은 상품을 잃고 돈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이 영컨펌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제로 컨펌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있어서 제로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기술이기 때문이죠. 거래가 트랜잭션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처리가 되는, 거의 우리가 실제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그런 속도를 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로 컨펌의 단점은 더블 스pen딩의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결제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빠른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양보하면서도 신뢰도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최소의 확정 횟수를 기다리는 것이나 이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늘 설명드린 이 사전 합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컨펌이라고 하는 이 꿈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들은 크게 두 축으로 진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체인으로 확장해서 별도의 레이어를 두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체 레이어 1 합의 알고리즘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체인을 확장하는 방법은 원래 메인넷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 밖에서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확정한 내용을 다시 메인 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트코인에서 구현을 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현한 암호화폐로는 라이트코인이 있겠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채널을 따로 열고 그 안에서 서명 기반으로 즉시 거래를 확정하고 확정한 내용을 본체인으로 가져와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전체가 아닌 두 개의 당사자만의 서명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만 메인넷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속도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채널에 대한 유동성을 제한하고 라우팅의 복잡성을 높이기 때문에 많은 구현에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과 이 채널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롤업과 제로 널리지 롤업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롤업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체인을 두고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한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메인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즉시 체결을 하고 나중에 검증을 하는 구조로 UX를 개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혁신하는 것인데요. 체인 자체에서 빠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암호화폐에서 사용하고 있는 BFT 계열의 합의 방식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 POS 기반의 암호화폐가 이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텐더민트라든지 하스터프,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캐스퍼, 유명한 알고리즘 이더리움에서 채택하고 있는 POS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이죠. 이러한 것들은 네트워크의 노드 다수가 투표로 트랜잭션 순서를 즉시 확정하는 방식이고 거의 수초 안에 확정이 되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노드의 개수에 한계가 있고 검증자 집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 증명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 보안과 탈중앙성을 트레이드 오프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 아발란체라고 하는 사전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사전 합의 알고리즘 아발란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발란체 코인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해서 투표 기반의 합의를 진행을 하고 트랜잭션은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즉시 다수 노드의 반복 확인으로 순서를 확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발란체 프로토콜은 1초나 2초 안에 확정이 되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이 이캐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아발란체 사전 합의 알고리즘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그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하드포크되었기 때문에 이 POW 방식 즉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합의 메커니즘 위에 별도로 아발란체라고 하는 합의 레이어를 얹어서 두 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방식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스트 컨센서스라고 해서 사후 합의 방식이 있습니다. 포스트 합의 메커니즘과 사전 합의 메커니즘이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후 합의는 이 채굴된 블록을 즉시 확정을 하는 원블록 파이널리티라고 하는데 한 개의 블록만으로 확정을 짓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중앙화거래소 같은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한 개 블록 확정이 아니라 6개 블록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이캐시는 아발란체 사후 합의를 통해서 단 하나의 블록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하게 될 메인 주제인 이 프리 컨센서스, 즉 사전 합의는 트랜잭션이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래 단위로 네트워크가 빠르게 투표를 해서 사실상 실시간 확정을 부여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마이너가 만든 블록이 이 결정과 모순됐을 때 거부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 합의 기술은 깊이 있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전 합의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전 합의는 아직 이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전 합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를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즉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캐시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사전 합의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작업 증명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구조적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작업 증명 메커니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떤 트랜잭션을 먼저 받았는지를 즉시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성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블록이 대기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사전 합의 알고리즘이 거래 단위의 순서를 실시간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미리 개발됐던 이 포스트 컨센서스 사후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 레벨에서 그 합의를 강제를 하게 됨으로써 즉시성과 리오그 방지를 동시에 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점이나 지갑과 같은 곳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생성 속도가 몇 분이 걸리든가 상관없이 수초 내에 승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 입금이나 출금 정책도 사후합의로 인해서 원컴펌 파이널리티에 가까운 서비스를 거래소나 서비스가 채택을 하기 쉬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적용이 다 돼 있죠. 그리고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이나 리어거나이제이션 리스크 감소를 통해서 사전 합의에서 합의된 결정을 사후 합의 블록 단계에서 더 강제하기 때문에 작업 증명 메커니즘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방어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면 많은 사용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이 아발란체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 아발란체라고 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많은 혼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캐시 아발란체 프로토콜은 단순히 그 방법론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의 이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발란체 체인 자체가 아니라 이캐시에 존재하는 합의 레이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캐시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 아발란체 체인과 혼동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아발란체 사전 합의는 언제 그럼 개발이 완료가 되느냐? 아직 이캐시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 사전 합의 알고리즘의 완성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이캐시 재단은 1년에 2번의 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3월 15일, 하반기에는 11월 15일에 2번을 진행을 하는데, 이 코인마켓캡에 있는 코인 설명을 보면 올해죠. 2025년 11월 15일에 이 아발란체 사후 합의와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원블록 파이널리티와 이 트랜잭션의 순서와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 즉 11월 15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 사전 합의 기능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이캐시 재단에서 이 이캐시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옥토버 10월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하지만 이 사전 합의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022년도에 포스트 컨센서스죠. 이 사후 합의 알고리즘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즉 아발란체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죠. 그때가 2022년도 하반기였었는데, 그때 2022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후 합의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블로그에서 이 CC에 대한 행사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사전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재단 측에서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이 ECC에 대한 이 홍보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2025년 10월에 아마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캐시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사전 합의에 대한 마일스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사전 합의까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도 11월 달에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8월 말이고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캐시 팀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포스트 컨센서스는 이미 도입이 돼서 작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 합의라는 알고리즘이 올해 11월 15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저도 홀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시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캐시의 차트인데,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뭐 이미 망한 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2021년에 이캐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리브랜딩된 시기에 엄청난 폭등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폭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이미 끝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이캐시 재단 측에서는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 사전 합의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선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매를 해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이 사전 합의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또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지는 또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암호화폐를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액 정도로만 담가 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캐시를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하나의 큰 마일스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캐시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은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또 별도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